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대이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 4장의 101번부터 123번까지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공무원 내부 임용, 그리고 징계, 거기에 교육훈련까지 조금 더 추가해서 인적 자원의 관리 전반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는 파트입니다. 여기도 물론 암기할 내용들이 많습니다만 반복하다 보면, 그리고 일단 이 기본 카테고리를 잘 구분하시다 보면 쉽게 정리가 될 거예요. 101번부터 가볼게요. 자, 겸임은 한 사람에게 둘 이상의 직위를 부여하는 거죠. 대상은 일반직 공무원, 모든 공무원들 다 될 수 있고, 보통은 일반직 공무원들에게 많이 겸임이 이루어집니다. 겸임 기간도요, 3년이 아니라 2년 이내이기 때문에 요거 X가 되고요. 102번. 제가 승진과 승급을 구분하셔야 된다고 얘기했죠. 승진은 정말 등급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승급은 계급이나 직책의 변동을 수반하지 않고 호봉이 늘어나는 거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승급과 승진은 다릅니다. 승진만 수직적 이동이 될 거고 승급은 이동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래서 102번 요거는 구분된다. 맞는 선지가 될 거예요. 자, 배치 전환이라고 얘기한다면 일반적으로 전보나 전직을 설명하는 거죠. 전입이나 전출도 배치 전환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보통 우리가 많이 보편적으로 쓰는 배치 전환은 전보나 전직에 대해 쓰는 표현이고요. 보통 능력의 정체 퇴행 현상이 발생할 것 같을 때 배치를 전환해서 말 그대로 자리를 옮겨줘서 이들의 능력 퇴행 현상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맞는 선지입니다. 징계 사유에 대해서 공식적인 징계 절차를 대신해서 지방이나 한 책으로 전직 또는 전보시키는 사례, 이건 전직과 전보의 가장 비합리적인 용도에 해당하게 됩니다. 합리적인 용도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104번은 X입니다. 105번, 직위 해제라고 얘기를 한다면 직무를 담당하지 못하죠. 하지만 공무원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X고요. 직위 해제의 사유가 소멸됐다면 당연히 임용권자는 바로 즉시 직위를 부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106번 X입니다. 자, 107번 당연퇴직. 제가 강제퇴직의 형태 꼭 잘 구분하시라고 했습니다. 강제퇴직에서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직권면직, 그다음 징계에 의한 퇴직, 당연퇴직 세 가지는 말을 좀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셔야 되고요. 당연퇴직은 아시겠지만 법이 정한 사유, 임용 결격 사유가 발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특별히 법적인 별도의 처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 관계가 소멸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는 선지고요. 자, 108번입니다.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이상하네요. 그죠? 견책, 감봉, 정직, 그다음 강등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강등이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징계는 무조건 6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감봉 처분을 받은 자는 감봉 처분이 끝나고 난 다음 승급이 제한이 됩니다. 12개월이란 이 개월수만 기억을 하시면 조금 난감하고요. 승진이 제한되는 게 아니라 승급이 제한되는 거고요. 정확한 표현은. 그리고 감봉 처분이 시작된 날이 아니라 처분이 끝나고 난 다음 승급 제한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틀렸고요. 여기도 틀렸습니다. 물론 승급이 안 되면 승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승진이 제한된다라고 얘기해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법적인 표현들을 그대로 보자면 감봉 처분이 끝나고 12개월간 승급이 제한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109번 틀린 선지입니다. 110번 징계로 내가 해임 처분을 받았다. 파면과 해임 구분하셔야죠.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입니다.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무원 임용이 될 수 없습니다. 111번 직권 면직은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거긴 한데 이게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가 틀렸죠? 뒤에는 맞아요. 임용권자가 특정한 사유에서 공무원의 직권으로 면직시킨다. 이건 맞는데 앞에 게 틀렸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정직은 징계 처분의 일종입니다. 정직 기간 동안은 일을 못하죠. 근데 일을 못하게 되면 제가 보수는 무조건 전액삭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12번 X입니다. 113번 고충심사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관계기관의 장을 기속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소청위의 결정은 관계기관 장을 기속하지만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기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13번은 X요. 강인과 면직, 소청심사 대상이고요. 휴직 전보 역시 내가 인사상의 불이익을 느낄 수 있다라면 징계가 아니고도 여러 가지 임용에 대한 내용들도 소청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4번 요거는 X가 되는 거 볼 수 있어요.
자, 115번입니다. 5급 이상의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고충을 다루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인사혁신처안의 소청심사위원회가 이 업무들을 관장해줘야 되죠. 그래서 115번 맞는 선지입니다. 116번 아시겠지만 여러분 감수성 훈련은 우리가 얘기하는 조직 발전의 가장 핵심적 기법입니다. 대인관계의 이해, 이를 통한 인간관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감수성 훈련을 통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직 조직 발전에서 설명하는 행태주의 기법들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죠. 자, 역할 연기는 실제 직무 상황과 같은 상황을 실현시킴으로써 문제를 빠르게 이해시키고 참여자들의 태도, 민감한 반응을 촉진시킬 수 있는 교육 훈련 방법입니다. 모의 연습은 말 그대로 시뮬레이션 돌리는 거죠. T집단 훈련은 감수성 훈련에 대해서 사용하는 표현이고요. 주어진 사례나 문제에 대해 역할을 연기해서 당면한 문제를 체험해 보는 건 지금 보시는 117번의 역할 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118번은 X고요. 119번입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으로 인사혁신처 소속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각 중앙행정기관별 소속 공무원 교육원 등이 있습니다. 맞는 선지가 될 거예요. 자, 120번. 서로 모르는 사람 10명 내외에서요.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느낌을 말하고 감정을 나누는 방법은 감수성 훈련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맞는 선지가 됩니다. 121번. 제가 액션 러닝에 대한 얘기 꽤 많이 했어요. 액션 러닝 아시겠지만 팀을 구성해서 실제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문제 해결에 대한 성찰을 통해 학습하도록 지원해주는 행동학습, 러닝 바이 두잉입니다. 관리자 훈련에 주로 활용이 되고 최근에 문제에 많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단의 교육훈련 방법으로 액션 러닝이 많이 사용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21번은 맞는 선지입니다. 자, 공무원 훈련에 저항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조직의 성과가 저해되고 훈련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 훈련에 저항을 한다면 이거는 공무원 개인이 저항하는 이유라기보다는 조직이 저항을 하는 이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122번 맞는 선지입니다. 123번 맥클랜드가 강조했던 게 아시겠지만 역량 기반 교육 훈련이죠. 우수성과제 인사 관련 행태를 역량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각 구성원들이 어떤 역량이 부족한지를 판단을 하고 그 부족한 역량을 채워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훈련 진행하는 것, 이걸 우리가 역량 개발 훈련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러한 역량을 규정하고 이걸 중심으로 한 인사관리를 주장했다. 맞는 선지가 될 거예요. 자, 123번. 그래서 맞는 선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우리가 30강 내용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일주일에 전체적인 내용이 마무리가 됐고요. 우리 오늘 목요일입니다. 내일 아침 금요일은 수업 들어가기 전에 전체의 내용 한번 마무리하는 내용 정리 파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자, 오늘 하루도 정말 여러분 겁니다.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